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3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고요. 저는 남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서 마을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명진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종종 어디 외부 매체나 이런 기관 통해서 인터뷰 진행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단원 FM에 이제 정혜실 쌤하고 같이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저희 아재살롱 그렇게 딱딱한 방송은 아니니까요. 오늘 편안하게 가지고 계신 생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개인화되는 이 세상의 흐름,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내일을 꿈꾸고 서로 연대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산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고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마을 커뮤니티, 바로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마을 속 작은 이음의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또 이사장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설립 취지라든가 활동 내용, 혹은 이사장님의 이력도 가능하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명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법인은 2021년 7월 달부터 이제 본호동에 있는 카페 제이콥이라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하는 그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네. 그 수식어가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요. 그 앞에 제일 먼저 붙이는 항상 문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입니다. 네. 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 누구나예요. everyone. 모든 사람. 남녀노소, 네, 동양, 네. 서양 구분 네, 없이 네. 한다는 거죠. 네, 모든 이들의 어떤 꿈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이들의 꿈이라는 게 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네.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음악이 음향 사고가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네. 방송상. 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소년과 혹은 청년들, 어쨌든 가장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이제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을 이렇게 잠만 자고 어떤 마치 동네 전체가 하숙집인 것 마냥
네. 생활은 잠을 자는 거는 동네에서 하는데 다른 활동이나 뭐 경제 활동이든 모든 취미든 모든 다른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은 본호동이든 아니면 안산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왜 안산에서 뭐 어쨌든 저희가 있는 본호동에서는 왜 못할까? 본호동에서 그런 것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법인을 또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삶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꿈을 작게나마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 기댈 수 있는 언덕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을 이제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이 대표님, 이사장님이 저 원래 하시던 일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이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지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예, 혹시 일단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은 결국은 청소년과 청년이에요. 네. 근데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물론 연령대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사실 청소년과 청년은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예, 맞습니다. 그 두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의 결은 본질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커다란 거는 뭐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을 가장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것도 사실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꿈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신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좀 드러내고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함께 꿈꾸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어쨌든 관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관념적인 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근데 이 관념에 실제라는 것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제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혹은 말씀하셨던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회사를. 이 법인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진행하는 우리 진규님도 1인 기업을 하시잖아요. 예, 안토죠, 안토. 네. 예, 제가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1인 개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1인 개인 사업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동사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사업체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항상 무조건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공동으로 사업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협동조합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출자금을 낼 때 한 명이 출자금을 100% 다 낼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나요? 몇 명 이상 이렇게. 근데 무조건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이 모이게 각 되는데 사람마다 지분 20%씩을 내야 된다. 조금씩 할 수 있는데 20%만 해도 되고 2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건은 딱 한 명이 3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보통 일반 그런 것도 이제 주식회사는 대주주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주주가 거기에는 이제 더 많은 표결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협동조합의 구조는 한 명에게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몰빵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저는 이상적인 그런 법인 기업 구조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시겠죠? 두 분 다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예. 조별 과제 조별 과제, 그쵸, 그러니까 의견이 그러니까 다를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맞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싶은데 가장 민주적으로 갈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아예 그냥 법인 파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전국에 제가 통계를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예. 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 이제 법인을 설립해놓고 이게 이제 해산을 하려면 법인을 해산을 하려면 해산총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함부로 해산도 할 수는 네, 없는 함부로 거네요. 없앨 수가 그쵸? 없어요. 만드는 것도 쉽게 못 만들지만 이제 없애는 것도 쉽게 못 없애는 게 이제 굉장히 민주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해산총회를 하지 못해서 없애지 못한 그런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회사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발기인들 혹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같은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 지향성이 상당히 좀 유사해야 이게 좀 잘 맞아요.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지 네. 않을까. 그 협동조합의 이제 제일 뭐랄까요?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 협동조합이란 구조는 일단은 생산자가 있고 생산자라는 거는 그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주 사업을 함께 이제 개발하고 발굴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자 기본적인 어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산자라고 하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을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각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그라피 하는 수업을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저희 동네 마을 중에 캘리그라피 수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소비자로 오시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 사업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이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 있는 게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네, 직원이 있고 뭐 직원은 뭐 설명 안 들어도 아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근데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영리 사업도 하지만 이제 최소 이제 주 사업을 보통 한 3-4가지 정도로 두고 있는데 주 사업의 40% 정도를 반드시 비영리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건 규정에 따로 협동조합 적혀 있는 기본법에. 건가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비영리 사업을 할 때 어쨌든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마지막 5번째 필요한 구조가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 네. 후원금을 내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네, 그래서 뭐 영리 사업이든 비영리 사업이든 어쨌든 이 법인이 이제 원활하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지탱해주는 정말 소중한 후원자분들이시죠.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저는 뭐 여기서 밝힙니다만은 저는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네,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소중한 조합원님. 예, 이제 카페 제이콥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안에서 하시는 활동들도 간간히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봤던 게 이제 뭐 커피 이렇게 내리는 수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무슨 이렇게 비누 만들고 이런 네. 것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파트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활동하시는 네. 일단은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저희 법원 등기부에 등록돼 있는 예. 그 주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사업. 공간을 대여해주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듯이 카페 제이콥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카페 제이콥이라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그 공간을 이제 청년 예술가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아마 방금 이제 안토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험 교육 서비스 사업. 약간 뭐 원데이 클래스라는 네, 말로 그런 거죠. 해도 되는 그래서 거죠. 다양한 이제 생활 문화의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분야들을 이제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이제 능력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수업할 데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이 양질의 어떤 수업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두 그룹을 이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커피 사업, 교육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이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지켜보았던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인데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이제 지원하고 교육하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을 저희가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포함이 돼서.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단원 FM의 다른 프로에 출연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제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네네. 매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상록수역 그 지하철 지나가는 그 교각 아래에 네. 저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6m, 3m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2주에 한 번씩 불타는 금요일에 네. 이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저희 본호동 동네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4시간 동안 멘토링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애들 데려다가 야 니네 우리랑 멘토링 하자 하면 애들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먹을 걸로 꼬십니다. 예. 네. 라면 먹고 갈래? 라는 스킬을 여기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방황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상록수역으로 와서 같이 우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한 20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청소년들하고 라면 먹어가면서 그리고 다양한 간식 또 후원 들어오면 또 다양한 간식들 만들어 줘가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그 속에서 아이들 상담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설립 취지라든가 하고 계시는 활동들을 봤을 때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가까이서 많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들의 요즘 관심사랄까 혹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 학생들, 아까 이제 청소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키워드가 예. 그 불안함, 두려움, 미래에 대한. 네네네. 근데 먼 미래가 아니라도 지금 당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늘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래에 뭘 할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뭐 이제 청년들도 요즘은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직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계속 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네. 제가 볼 때는 늘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제가 대신 이제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마을 그런 공간이 하나쯤은 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다고 보시나요? 그 이유가 조금 그거는 사실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들고요.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 건가요? 사회 구조적인 아니면은- 문제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이제 물론 제가 저는 이제 40대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때도 물론 그때도 이제 굉장히 사회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네네. 두려운 시기이긴 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런 리크루팅 어떤 현장에서 보게 되면 야 옛날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또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인재상이라고 하잖아요. 스펙이라고 것들도,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40대 중반이면 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기업의 이제 인사 담당자, 중간 네. 관리자가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면접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스펙이 다 똑같다. 그러니 그 속에서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펙이 전부는 아닌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스펙이면 스토리가 좀 독특한 친구를 뽑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선호하는 그게 인재상이. 그렇게 봤을 때 어찌됐든 스토리든 스펙이든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읽었던 트렌드에 관련 이제 책도 있고, 뭐 사실 2025 트렌드 코리아도 있었긴 했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게 100% 맞는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억지로 트렌드를 이제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 이제 2025년의 중반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봤더니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말고 나만의 페이스와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요즘 청년들이 가장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개념이 나만의 속도로 내 인생을 달려가 보는 거, 걸어가 보는 거.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달려가는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청년들이 가장 트렌드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어쨌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청년들이 멈추지는 않게끔 예, 계속해서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고 뛰든 어떤 걷든 멈추지만 않게 누군가 옆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 그런 역할을- 생각을 요즘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곡은 아까 살짝 새어 나왔죠. 윤명진 이사장님이 선곡해주신 이찬혁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차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서 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 넌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게 할렐루야 꿈에 완두게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꽝한데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맛집 뷔페 꾸준히 당부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진 할렐루야 꿈에 왕국에 입성 하나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 하나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예, 이찬혁의 장래의 희망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ESG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약어인데 뭐 기업 경영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은 ESG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ESG 차원에서 혹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엄청 많죠. 네, 일단은 거꾸로 좀 ESG 말고 이제 G부터 가보게 되면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가 1인 기업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가 실험적이긴 네. 한데. 그래서 이제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의결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지배구조는 이제 확실하게 해결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돼서는 저희가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화학 성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생활재 이제 만들기 프로그램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조합원 중에 그 플라스틱 이제 분쇄해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고 있는 그런 청년 조합원도 계시고. 업사이클링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인데 플라스틱 병뚜껑을 분쇄해서 이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업사이클링 제품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이게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방송 활동가 중에 네. 그 여기 환경 문제에 관심 많으신 얼수님 네, 개인적으로 압니다. 예. 여기 얼수님도 예전에 여기 저기 푸른나무 쪽에서 무슨 강의도 하시고 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 하나를 신청해서 예. 그렇게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얼수님을 제가 모셔서
이제 들었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네. 사실 저희 같은 그냥 쪼랩들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수십니다, 얼순입니다. 약간 그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강의를 해주셨지 않나 싶네요. 네, 그때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시아오 환경 지킴이 활동도 하셨고, 시와오. 네, 그래서 얼순님이 강의를 해주셔서 어쨌든 굉장히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었고 그 안산의 거의 산 증인 역사 같아요, 그분은. 사실 안산이 약간 공업 도시로서 발전을 했다 보니까 특히나 좀 환경 관련해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어쨌든 환경 운동가 중에 시장님을 배출했던 그런 예. 도시이기도 하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이제 안산도 상당히 좀 친환경적인 도시로 맞아요.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이렇게 공원도 조성이 네. 잘 돼 있고요. 노래가 또 새어 나왔네요.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한국 재생 눌렀냐고. 그렇군요. 예. 제가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일단은 그 환경 문제도 그렇고 또 S가 이제 사회. 사회. 예. 어, 사회는 이게 약간 좀 모호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회라고 한다면? 일단 보통 사회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고용 다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권에 예. 어떤 인권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활동을 한다든가 뭐 예, 양성평등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것도 거고요. 다 네.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좀 활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매주 2주에 한 번씩 네. 금요일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만나서 함께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이런 것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사회 ESG는 E는 어쨌든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환경 보호 활동하는 거고 네. S도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는 뭘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사회 문제는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 탐색도 있고 어떤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런 동네나 마을 안에서 네. 별로 안전하지 못한 그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배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일단은 ESG 차원에서 좀 이게 어찌 보면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하나 좀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비영리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 아무래도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그 뭐 후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재정을 확보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그게 좀 사실은 말씀해 제일 어려운 예. 지금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영리 기관이든지 법인이든지 단체들이 예. 후원자 발굴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혼자 발굴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보편적인 일반 시민들이 후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인색하다. 인색하고 각박해졌어요. 그게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한 면이 있었는데 더 각박해졌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는 건가요? 12월 달에 길거리 지나다 보면 구세군 자선 냄비 있잖아요. 사랑의 온도 그렇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옛날만큼 목표 설정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비영리 단체들의 어떤 부도덕성 그런 것들을 많이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후원금으로 얘네가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투명성이 조금 네. 부족하다. 안 그래도 그 저희 얼마 전에 안토님이랑 사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굿네이버스라고 네. 예, 뭐 후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예. 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해주는 그 후원금에는 그 굿네이버스 안에 직원들의 월급도 들어가 있을 맞아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후원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불리기 위한 활동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식도 있을 거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약간 좀 후원을 선뜻해주기가 좀 더 인색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후원 외에도 이제 카페 제이콥은 아무래도 카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하나의 어떤 재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카페 제이콥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도 분명히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몇 안 되는 영리 활동인 거죠. 네, 카페 제이콥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용역 계약을 맺는 게 있어요. 용역.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용역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저희가 지금 한 5년째 하고 이제 법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맺었던 용역 계약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안산시에서 이제 공모 사업 대신 예. 이제 뭐 누군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상상대로 이제 안산 청년센터 상상대로 예. 하고 경기도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용역 사업 중에 별별 공간 아, 이라고 들어봤습니다. 해서 별별 그래서 공간. 저희 카페에 오면 무조건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용역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 예. 그리고 그 안산대학교에서 이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하는데 그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저희 법인이 대신 이제 수탁 기관으로 맡아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용역 계약을 통해서도 이제 맺으면 용역 계약 안에 어쨌든 실제 사업 수행비 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건비도 이제 들어가고 네, 네. 그렇게 어쨌든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좀 안정적인 재원은 아무래도 후원, 정기적인 맞습니다. 후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뭐 아까 그 이제 뭐 구세군 얘기도 하셨고 예전에 비해서 후원이 좀 인색해진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일단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후원이냐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어쨌든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예. 네네네. 그래서 후원부터 중단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당장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뭐부터 줄일까 하면 당장 나랑 별로 상관없는 물론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한대요. 예. 이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예전에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 네, 맞아요.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 후원 문화가 조금 다른 외국에 비해서 좀 덜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공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대요. 저희로 말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 네. NBA에 네네네. 살아있는 전설이죠. 농구 맞습니다. 좋아하세요? 두 분? 농구는 좋아하는데 마이클 조던밖에 잘 몰라요. 아, 전 네. 좋아합니다. 요즘에도 NBA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 제가 스테픈 커리를 좋아해서 요즘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것은 NBA라는 그런 커다란 농구 리그 플랫폼도 있었지만 관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혼자 돈 번다고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떤 개인의 사리 사욕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리추구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공동의 사회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적으로 공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교육을 많이 안 하거든요. 공교육에서 유일하게 그런 말 나오는 부분이 도덕 네.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 약간 좀 이런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성공은 오로지 그 개인의 역량, 노력에 맞아요.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성과는 개인이 가져갈 만한 것이다라는 이런 신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개인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제도적 이런 기반들이 있었을 텐데도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 좀 많이 간과하는 문화로 이렇게 성장해왔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ESG에서 사회적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회적 문제라는 게 왜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 그렇죠. 혼자 노력한다고 당장 이제 지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음. 제가 뭐 오늘도 저는 이제 오면서 이 다회용 컵을 갖고 왔지만 네. 저 혼자 플라스틱 사용량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기후 위기 문제가 하룻밤 만에 해결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문제라는 거는 공동으로 함께 대응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일반 시민사회 안에, 마을 주민들 안에 개개인에게 좀 있어졌으면, 그러면 조금 더 후원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문제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맞아. 가정 교육에서 먼저 중요하죠. 시작돼야 질 문제라고 전 보거든요. 아니 뭐 국가적으로 따져보면 뭐 후원을 하면 후원금에 대해서 막 이제 세제 혜택을 엄청 준다거나, 기업 그렇죠. 보통 제도적으로. 그런 거는 기업들만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개인에게도 또 어떤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그렇죠. 달라지지 않을까.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공립이라던가 음. 국가 공무원 이런 식으로 직장을 잡을 때 가산점이 있다던가 맞아요. 하는 식으로 음. 뭔가 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겠다고 보여지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ESG 관련해서 다양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저희 쉬어가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다시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곡은 제가 선곡했습니다. 빌 휘더스의 Lean on Me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But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Please swallow your pride. If I have faith, you need to borrow, for no one can fill those of your needs that you won't let show. You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that you'll underst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예, 빌 위터스의 Lean on Me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번엔 좀 더 깊은 주제로 조금 나아가 볼까 하는데요. 윤명진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크게는 우리 사회, 작게는 또 우리 마을이 꼭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어젠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를 잘 살아내고 있어서 막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젠다가 뭐 있다기보다는요. 네. 청소년을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 청소년 관련된 주무 부처가 정부에서 거의 일단은 제일 큰 게 교육부. 교육부. 네. 네네네. 일단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 제일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활동과 어떤 뭐 직업 아니면 진로 탐색, 뭐 취미, 어떤 사회적 활동 이런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여성가족부. 네, 지금 담당 부처는 여성가족부죠. 네, 여성가족부. 예. 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 있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랑 사회복지사 자격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청소년은 교육부가 있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어떤 삶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끼어들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끼어들 수 여지가 있어요. 있고요. 예. 네,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 말씀을 주무부처를 4개를 왜 말씀드리냐면, A라는 청소년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은 한 명인데 정책이나 방향성,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아니면 기본법, 네. 이런 것들이 그 4개 부처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약간 따로 논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규정할 때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을 해요. 네. 네네네. 굉장히 넓죠. 근데 왜 9세부터 24세냐면 좀 웃긴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복지부 시절에 네네. 여가부가 없었을 시절에 청소년 기본법을 만들려고 정부에 있는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 나이를 한번 다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래서 이 나라는 뭐 9세부터 15세, 이 나라는 15세부터 23세 뭐 이렇게 다 되게 다르대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왜 이렇게 나이가 다양하지? 그냥 우리는 다 통틀어서 모든 나이를 다 해보자. 최소한부터 최대한까지의 기준을 잡은 거구나. 최저가 9세였고 최대가 24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거예요. 사실 우리 두 분도 생각해보시면 머릿속에 청소년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교복 입는 우리 아이들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초중고라고만 생각하죠, 보통. 초등학생도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웬만하면 1318, 만 13세에서 만 18세. 네. 그러니까 중1부터 고3. 보통 이 나이대를 청소년으로 생각하지, 초등학생 청소년으로 생각해본 적 없으실걸요? 거의 대부분 아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대학생 24살까지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생들은 다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가는데, 또 청소년 보호법 있죠.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들이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법마다 기준 나이는 다 있지만 어쨌든 한 명의 청소년을 바라볼 때 너무 다 다른 기준과 잣대로 청소년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왜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저런 이야기 있고 이런 정책 있고 이런 프로그램 있고 다 다른데 이걸 왜 하나로 통합해서 난 뭐 알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정책 혼선도 생길 수 맞아요. 있고, 또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일관된 어떤 서포트를 받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면도 그러니까 뭐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본호동에서 예. 네네. 워낙 본호동이 위기 청소년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런가요? 네, 막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번호동 관심 좀 가져주세요. 번호동 주민 두 분. 근데 이 위기 청소는 정말 많은 지역인데 이 안에서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방과 후에 네네. 학교에서 방과 후에 소위 말해서 사고를 쳤어요. 네네.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학교는 책임지지 않아요. 방과 후니까.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네, 방과 네. 후에 학교 끝나고 나서 네. 이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알아서 사고 쳤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책임을 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 참 애매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생 통합 돌봄 이거 마치 우리 대통령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 같긴 하지만 제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 번호동에 살고 있으면서 봤을 때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 나름대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뭐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시 뭐 60대 70대 분들도 나는 제2의 인생을 또 살고 싶고 제2의 직업을 또 갖고 싶은데 뭐 네. 못하신 분들 꽤 많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40, 50대 중년들도 여전히 또 고민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그래서 통합적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통합 돌봄이 가능하려면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요즘 좀 계속 조금씩 해보고 있고요. 근데 뭐 모든 세대를 제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청소년 계층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처가 되게 다양하지만 다양한 주무부처와 상관하지 않고 좀 통합적인 서비스, 통합 돌봄이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 돌봄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요즘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가자면은 청소년부를 하나 신설하면 좋겠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그 파편화된 정책을 네네네. 좀 일관된 좀 관리 체계 하에 놓고 좀 제대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것도 말씀인 것 가능하면 같아요.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저희 법인이 이제 안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네. 네네. 경기 제가 정확한 이제 네이밍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공유학교 공유학교. 네, 공유학교. 공유학교라는 개념으로 이제 지금 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파일럿 이제 프로그램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이 여전히 불편한 아이들이 있고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억지로 학교 안에 가둬놓거나 이제 붙잡아 놓지 말고 마을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마을로.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서 저희 같은 마을 어떤 대한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아이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씻고 학교로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로 저희 가는 거죠. 공간으로 예. 등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추석부로 다 기재를 하고 그거를 저희는 교육청에 나중에 넘기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아이는 저희 공간 와서 똑같이 국영수사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이제 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대안적인 교육으로 듣는 거죠. 약간 혹은 그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과가 있으면 새로 맞아요. 신설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네, 하거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은. 약간 그 우리 좀 정규 교육이 좀 딱딱하게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말씀해주신 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맞아요. 않나. 뭐 학교 생각이 듭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뭐 교육관계, 친구관계 네. 때문에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억지로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있지 말고 마을에 있는 공간으로 보내서 거기서 어떤 참신하고 새롭고 뭔가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과목들을 좀 배우면서 삶의 의미와 어떤 진로에 대한 탐색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 공유학교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9월 15일부터. 9월 15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와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푸른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의 뭐 장기적인 비전 혹은 약간 단기적인 목표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 차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고민이 있긴 해요. 예. 뭐냐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좀 더 집중력 있게 공간을 매개로 뭔가를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 내실을 달릴 것이냐 확장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걸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제 각 동별로 지금 가치 키움터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저희도 혹시 가치 키움터를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안산시로부터 위탁 계약을 맺고 그 이제 가치 키움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저희의 어떤 법인이 뭐 외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뭔가 규모가 있어지게 되겠죠. 재정적으로나 어쨌든 더 인력도 더 탄탄해질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꼭 만나야 되고 함께 품고 가야 되고 함께 이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을 혹시나 놓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요즘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목표 계획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션 저희 법인의 미션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지속적으로 나만의 속도로 꿈을 꿀 수 있게끔 함께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쨌든 사업 등을 저희는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인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년 버스킹과 음악하는 버스킹과 플리마켓을 결합해보자. 그러니까 두 분 다 번호동 사시지만 네. 번호동에서 뭐 하세요? 그냥 먹고 자죠. 전 맨 처음에 했듯이 그냥 잠만 잡니다. 네네. 일하는 곳이 그렇죠. 네. 안산을 벗어나는 안산이 곳이라서 그러니까 안산에 오셔서 안산에서 올라오셔도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잖아요. 어떤 청년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영위하려면 뭐 다들 뭐 중앙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더 서울로 올라가거나 예, 이런 서울에 가는 가거나 것 보통 같아요. 이게 거의 예. 대부분 서울이죠. 서울이 제일 많을 텐데 좀 그런 거보다는 우리 번호동에서 그냥 청년들이 끼리끼리 모여갖고 사부작 거릴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엄청 이제 거창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밴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간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이거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공간에는 이제 음악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만나서 밴드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목표가 버스킹이에요. 그래서 날짜도 나왔습니다. 두 분 꼭 놀러 오십시오. 예, 어디 장소 11월 7일. 11월 7일. 네, 11월 7일 금요일이고요. 예. 상록수역 예. 앞에 소녀상 있는 광장 있잖아요. 예. 네네네.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 넓은 광장을 거의 대부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가끔씩 뭐 선거 때나 좀 쓰고. 네네네. 선거 맞아요. 때 쓰고 그 뒤에 뭐 집회 때 쓰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유럽에 있는 광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플리마켓을 쫙 펼쳐놓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더라도 그냥 관심 있게 하나쯤 뭐 사볼까? 한번 뭐 궁금해서 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광장이 상록수역 광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에 뒤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유럽 같은 그런 분위기를 번호동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른 거보다도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예.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좀 이렇게 대면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사람과 사람이 좀 이렇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야외에 그러니까
이 뭐 실내 안에서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적으로 만나면 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네.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광장이 상록수역 광장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약간 자만추 느낌인 거네요. 어, 자연스러운 예. 만남을 추구하는. 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플리마켓이나 어쨌든 버스킹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뭔가 자기의 삶의 의미나 가치 등을 여기서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동네에 먹고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청년들도 플리마켓 하는 친구들도 좀 그렇게 해서 수익이라도 좀 얼마라도 걷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지속적인 꿈을 꿀 수 있을 거라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카페 제이콥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밖을 넘어서 네, 이제 우리 맞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까지의 역할까지 같이 이제 고민하시고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역할이 참 큽니다. 예. 저희는 뭐 예, 후원자로서 네. 예, 돈만 또 관람객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이제 많이 물건도 사주시고 예, 응원도 해주시고 열심히 응원하는 거죠. 주변에 홍보도 네네 주요 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예. 플리마켓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플리마켓 매대 부스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맞습니다. 관련돼서 좀 혹시나 아이디어나 좋은 뭐 정보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명진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마을 만들기가 참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일상 속에 작은 연대가 모일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재살롱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